안녕하세요, 충나잇입니다. 특수 분야의 역대 최강자를 뽑는 레전설 시리즈, 오늘은 역대 최고의 합류왕 마이클 오원입니다. 10대의 나이로 데뷔하자마자 EPL 득점왕, 월드컵에서의 원더골을 터뜨려서 원더보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신인 시절 오원의 등장은 역대 그 어느 선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강력한 임팩트를 자랑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승 타이틀을 위해 다른 팀들로 합류한 후 내리막길을 걸었던 오원의 커리어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1979년 영국의 체스터에서 오원은 태어났습니다. 오원의 아버지는 축구선수 테리 오원이었는데 그는 에버튼에서 데뷔를 했지만 주로 하부리그에서 뛰었던 공격수입니다. 아버지를 보며 자란 오원이 자연스럽게 축구선수를 꿈꿨고 공격수로의 재능을 나타냈는데요. 첼시, 맨유, 아스날 등 다수의 클럽이 관심을 보였지만 오원은 리버풀 유소년 팀으로 입단을 선택합니다. 리버풀의 전설적인 윙어이자 당시 유소년 발굴 담당이었던 스티브 하이웨이가 진심 어린 편지를 전했던 것이 오원의 마음을 흔들었었죠. 리버풀은 어린 오원을 데려온 후 FA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제학교 릴셀에 입학을 시켰는데요. 이곳은 오원 외에도 앤디 콜, 솔 캠벨, 닉 밤비, 제이미 캐러거, 조 콜, 스콧 파커, 저메인 데포, 가레스 베리, 웨스 브라운 등 수많은 잉글랜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즐기던 오원은 동나이대 선수들 중 최고의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15세, 16세, 18세 이하 대표팀을 모두 합쳐 33경기 37골을 터뜨리면서 청소년 축구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FA 유스컵에서 맨유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이런 활약에 오원은 겨우 17살의 나이로 1군에 승격했으며 96-97 시즌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윈블던과의 경기에서 0대2로 뒤지고 있던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데뷔합니다. 곧바로 20여 분 후 오원은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선배들을 놀라게 했고 차세대 스타의 등장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시즌인 97-98 시즌부터 오원은 리버풀의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얻어낸 PK를 이 17살의 소년이 해결한 것은 리버풀이 이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리버풀은 레전드 존 반스가 남기고 떠난 10번 셔츠를 곧바로 오원에게 물려줬으며 주전 공격수 로비 파울러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이 어린 선수가 메우게 했습니다. 이후 거친 EPL에 적응하느라 골을 넣는데 다소 애를 먹기도 했지만 후반기부터는 완전히 유령을 터득해서 장기인 빠른 스피드로 요리조리 수비를 파헤치고 정확한 골 결정력으로 엄청난 득점 행진을 선보였습니다. 셰필드 웬스데이와의 경기에서는 혼자서만 헤트트릭을 터뜨려 팀을 간신히 3대3 무승부로 이끌었는데요. 시즌이 끝났을 때 블랙번의 크리스 서튼, 코벤트리 시티의 디온 더블린과 함께 18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던 이 시즌에 베르캄프, 하셀바잉크, 앤디 콜 등 쟁쟁한 공격수들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신인의 등장에 전국이 들썩였고 오원은 PFA 올해의 신인상과 함께 EPL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활약에 98년 2월 칠레와의 친선 경기를 통해 국가대표팀에 데뷔했으며 다가온 프랑스 월드컵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테디 셰링엄의 백업으로 대회를 시작했지만 2차전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주전으로 도약했고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에서는 수비진들을 초토화시키고 두고두고 회자될 원더골을 장렬합니다. 팀은 데이비드 베컴이 퇴장당한 후 어려운 경기를 펼치다가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지만 오원만큼은 디에고 마라도나를 연상케 하는 골로 축구의 신이 돌아왔다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98-99 시즌에도 오원은 2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리그 18골을 기록했고 하셀바잉크, 드와이트 요크와 함께 또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이 시즌에 오원은 충분히 단독 득점왕에도 오를 수 있었는데요. 리그에서 마지막 8경기를 남겨놓고 출전한 리즈와의 경기에서 전력 질주를 하던 오원은 전반 25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져 시즌 아웃되고 맙니다. 남은 경기들을 못 뛰었음에도 공동 득점왕에 올랐으니 당시 오원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원은 플레이 스타일상 무릎과 햄스트링에 많은 무리를 요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거듭된 부상과 싸워야 했으며 본인 스스로가 말하길 19살 때 다친 이 햄스트링 부상 이후로는 100%의 컨디션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00-01 시즌은 모든 대회 30경기 12골로 오원의 클래스를 생각하면 아쉬운 성적이었는데요. 그래도 2000년에 들어서 제라르 울리의 리버풀이 어느 정도 강력함을 되찾으면서 오원의 기록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스티븐 제라드와 제이미 캐러거 등이 좋은 활약으로 뒤를 바치고 최전방에 에밀 헤스키와 오원의 빅앤스몰 투톱이 화계력을 뽐내면서 리버풀은 00-01 시즌에 FA컵 우승,
우승, UEFA컵 우승, 리그컵 우승으로 미니 트래블을 달성하였고 이어진 체리티 쉴드와 유럽 슈퍼컵에서 각각 리그 우승팀 맨유,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바이에른 뮌헨을 제압하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남깁니다. 이렇게 한 번에 5개의 트로피를 따내는데 오원은 1등 공신임을 인정받아 연말에 시상한 2001 발롱도르에서 라울과 올리버 칸을 제치고 수상합니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등 메이저 대회에서는 라울의 활약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가 수상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당시 강팀과는 거리가 멀었던 리버풀에서 5개의 트로피를 선물하고 팀을 부활시킨 것이 높게 평가된 듯합니다. 리버풀 선수가 발롱도르를 탄 것은 아직까지도 오원이 유일한데요. 과거 리버풀의 레전드 케빈 키건이 발롱도르를 수상했지만 함부르크로 이적한 직후였고 이후로는 케니 달글리시와 버질 반다이크가 2위, 제라드와 페르난도 토레스가 3위를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어진 2002 월드컵에서도 2골을 넣는 활약을 보였지만 당시 리그가 사실상 맨유와 아스날의 2파전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수 자리도 점점 루드 반 니스텔로이와 티에리 앙리의 2파전이 되어갔고 이때부터 오원도 슬슬 리버풀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닐지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달성한 03-04 시즌이 끝났을 때 리버풀은 선두 아스날보다 무려 30점 뒤진 4위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제라르 울리에 감독이 팀을 떠나고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른 젊은 명장 라파 베니테즈가 부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로 2004를 마치고 돌아온 오원은 베니테즈의 잔류 요청에도 팀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1년에 한 명씩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오며 갈락티코 정책을 펼치던 레알은 이미 피구, 지단, 호나우두, 베컴을 차례대로 영입했고 5번째 주인공으로 오원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팀 동료였던 캐러거가 레알로 가면 많이 뛰지 못할 테니 팀에 남아달라며 잔류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오히려 오원의 승부욕을 자극했고 레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오원의 계약 기간이 겨우 1년 남았던 상황이라 리버풀은 울며 겨자 먹기로 800만 파운드라는 헐값에 발롱도르 스타를 보내게 되었고 리버풀 팬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캐러거의 조언이 결국 정답이 되어 여태까지 탄탄대로였던 오원의 커리어는 빠르게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04-05 시즌에 모든 대회 45경기 출장에 16골 4도움을 기록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출전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상당히 괜찮았던 성과였는데요. 호나우두와 라울 등 쟁쟁한 공격수들 때문에 오원의 선발 출장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교체로 출전하는 경기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16골이나 넣었다는 것은 오히려 오원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만족할 수 없는 오원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시즌에 레알은 무관, 리버풀은 이스탄불의 기적을 선보이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웃픈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시즌을 앞두고 레알이 호빙요, 훌리오 바티스타 등 공격 자원들을 계속해서 영입하자 오원은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연히 친정팀 리버풀과 처음 접촉을 했고 베니테즈 감독과 직접 복귀를 논하기도 했지만 리버풀이 오원에게 책정한 이적료가 단 1000만 파운드였던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때 무려 18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한 뉴캐슬이 나타나자 오원은 꼼짝없이 뉴캐슬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자국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는 오원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EPL로 돌아왔습니다. 중위권팀 뉴캐슬에서 오원은 초반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포함 8경기 7골 1개 도움을 기록하는 호성적을 거두었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중족골 골절 부상을 당한 후 남은 시즌을 모두 못 뛰게 되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지만 다가올 2006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오원을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팀에 합류시켰고 성치 않은 몸으로 대회에 참가했다가 오원은 조별 예선 3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해 이어진 06-07 시즌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뉴캐슬 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오원에게 지출된 이적료와 고주급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드디어 복귀한 07-08 시즌에 오원은 주장 완장을 달고 어느 정도 부활한 모습을 보이는데 성공합니다. 전성기와 같은 빠른 스피드는 많이 죽었지만 클래스 있는 골 결정력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14경기 9골을 기록하고 침체기에 빠진 팀의 순위를 끌어올렸죠. 문제는 이어진 08-09 시즌이었는데요. 오원은 계속해서 잔부상에 시달리며 기량이 떨어졌고 팀 성적도 수직 하락해서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등을 경험합니다. 뉴캐슬이 물론 우승권 팀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중상위권을 두드렸던 클래스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강등이란 결과는 모든 EPL 팬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침 뉴캐슬과의 계약이 만료된 오원은 팀을 떠나 새로운 팀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뉴캐슬 팬들은 오원이 돈값을 못했으며 진작부터 떠날 기미를 보인 배신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오원의 매니지먼트사는 그를 광고하는 34페이지짜리 책자를 제작해서 EPL의 여러 팀들에게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리버풀로의 복귀도 시도했지만 이미 토레스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던 베니테즈는 기량이 떨어진 오원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오원의 커리어가 마무리를 향해 가는 듯 했지만 곧 충격적이게도 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이클 오원을 영입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전까지 오원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리버풀 팬들은 최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오원에게 다시 맹렬한 분노를 쏟아냈고 맨유 팬들은 뭐지? 싶다가도 리버풀 팬들이 분노한 모습을 보면서 킥킥킥 개꿀이라며 웃었습니다. 오원의 역할은 당연히 주전은 아니고 슈퍼 서브였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했고 리그에서도 3골을 넣으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더비 경기에서 후반 10여 분을 남기고 교체 투입된 후 90분 극장골을 넣어 4대3 승리를 이끈 것은 오원이 맨유에서 넣은 최고의 골로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리몸이 된 오원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1011 시즌에는 리그 11경기 2골로 더욱 소소한 활약에 그쳤는데요. 어쨌든 이 시즌에 팀은 EPL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오원은 사상 첫 EPL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에 합류해라 라는 유명 어구를 인용해서 리버풀 팬들의 복장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맨유 팬들은 오원의 활약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더 큰 부상들에 시달리면서 리그 한 경기 출장에 그쳤고 시즌이 끝난 후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마지막 팀이 될 스토크시티에 합류해 부활을 노렸지만 계속 부상에 시달리다가 모든 대회 9경기 한 골의 기록만을 남기고 은퇴를 합니다. 오원은 몸에 무리를 많이 주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부상이 잦았고 이후 기량을 빠르게 잃은 것이 너무 아쉬운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어린 나이에 그가 보여준 센세이션한 활약은 많은 축구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거듭해서 팀을 배신한다는 낙인이 찍혀 리버풀, 뉴캐슬 등 여러 팬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지만 오원은 항상 리버풀을 사랑했고 여전히 좋아한다. 팬들의 비판을 이해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은퇴 후 리버풀의 앰버서더에도 위촉되었지만 해설을 하다가 맨유를 우리라고 언급하며 또 비난을 받는 등 여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축구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원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입담으로 축구계에 많은 공헌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